안녕하세요. 푸드 칼럼니스트 겸 외식 창업 인큐베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너무 좀 약간 꿈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표 같은 이야기로 주제를 약간 좀 바꿔볼게요. 외식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 창업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외식 창업보다는 식당 취업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식 창업이다 그래갖고 섣불리 마구잡이로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시작을 해요. 막연하게. 지금 여기 보면 91.9%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폐업률로 따져본 건데 9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곳 중에서 9곳은 한 해 안에 망한다라고 보는 거. 그런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나 오픈하면 대략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평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식당은 한 7,500만 원 이렇게 잡습니다. 소규모가 많아가지고 7,500만 원 잡는데 그 식당을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망했다라는 걸 아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네. 길게 보면 2주예요. 네, 2주. 본인들은 알아요. 7,500만 원을 들이는 데는 얼마 걸려요? 보통 한 2, 3개월 걸려요. 2, 3개월 들였다가 그 다음에 2주 만에 다 털려요. 왜 그러면 그 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망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막연함이에요. 막연한 기대. 여러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성공한 점포만 그려져요. 왜? 실패한 점포 본 적이 없어. 텔레비에 채널을 돌리면 전부 다 성공 시대 나오지 실패 시대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뭐예요? 90%가 실패를 해. 근데 그건 안 보여줘. 그 중에 10%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데 10% 그게 다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반만 성공했다라고 보고 반은 호시탐탐 언제 문을 닫을까? 그리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보면 그 식당은 점심시간에 뭐예요? 줄 서고 있거든. 저녁에 장사가 안 되는 거 못 봤어. 아, 저 정도 되면 돈 좀 버나 보다. 나도 저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용기가 없어요. 저지르는 것도 용기고 이 닫는 것도 용기예요. 이 폐업을 잘하는 것도 이거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망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문을 닫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라도 권리금 한 푼이라도 주겠다고 오는 사람 있으면 넘겨야지. 그러는 사이에 뭐해요? 골병 들어. 네.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 다 걸려요. 만만해 이게 또. 보시면 이런 겁니다. 툭 하면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나가서 에이 내 식당이나 차려야지. 이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있어요. 위험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엄마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든가 아내의 음식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 거의 식당에 많이 기웃거립니다. 근데 아내가 만드는 음식, 어머니가 만드는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과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 알았어요? 식당밥과 집밥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가 제육볶음을 한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네, 한 2, 30분 잡아야 돼요.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식당 가갖고 여러분들한테 제육볶음 시켰어요. 시켰는데 20분 만에 나와요. 계속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네, 종업원 몇 분 불렀어요. 아니면 이모 여기 왜 안 줘요? 그렇죠? 식당에서 빨리 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 엄마들이 만드는 제육볶음은 처음에 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양념을 한 걸 볶아요. 볶다가 그게 익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소를 넣어서 그렇게 마무리해갖고 그렇게 갖고 내놔요. 그런데 음식점에는 미리 그 전 단계를 다 거의 끝내놔요. 고기를 볶아놓고 거의 볶음이 아니라 조림 스타일로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와서 주문하잖아요. 제육볶음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불로 데워요. 데우고 그게 불이 닿았다 싶으면 채소만 올려갖고 한바탕 더 볶아서 나가. 몇 분 만에 나가? 5분 만에 나가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엄마가 해주는 건 제육볶음, 식당에서 해주는 거는 빛깔만 제육볶음. 네.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외식업이라는 거, 식당을 차린다는 거에 대한 본질을 봐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외식조리학과에 가서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3 여학생이 왔어요. 이 친구가 대학 입시가 해결이 됐는데 거기를 안 가고 갑자기 요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식당 일에 대한 본질, 식당 일이 어떤 거냐. 앞으로 너는 식당을 하게 되면 아니면 요리사로 일하게 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먹는 행위. 남들이 밥 먹을 때 너는 밥 먹으면 안 돼. 식당을 하는 사람은 밥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남들이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으면 촛불을 켜야 되잖아요. 촛불을 켜야 되는데 촛불 켜는 날 뭐예요? 촛불을 못 켜, 자기는. 자기는 그 촛불을 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행복해하는 걸 보고 자기가 대신 더 행복해져야 돼. 이게 요리를 하는 사람의 숙명이다. 점심시간 돼갖고 밥 먹겠다 그러는 사람은 요리하면 안 돼요. 저녁시간 되는데 밥 먹겠다 안 돼요. 그 시간은 남을 위해서 차려주고 자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짬을 내서 밥을 먹어요. 보통 음식점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은 음식 먹는 시간이 뭐 점심시간 영업을 한다 그러면 한 10시 반에 이걸 아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브런치 스타일로 먹어요. 브런치를 먹고 그 다음에 한 4시나 5시쯤 돼가지고 또 저녁 식사 전에 먹고 끝나고 나면 9시 끝나고 뭐 이러고 나와서 10시에 밥을 먹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달라져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1차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적어도 나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요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말자. 여러분들 보면 그 가끔가다 최연석이 나와서 막 소금 막 이렇게 뿌리면 되게 좋아.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오는 거야. 나도 이거 소금 뿌린다. 이 소금 이거 한 번 뿌리기 위해서 얼마를 고생했어요? 30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30년을. 보통 이제 창업을 해갖고 자기가 식당 주인이 되면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장. 근데 사장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보여줘야 종업원들이 따라와요. 가장 허드렛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 하나에다 편안하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노란 아기 똥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 똥 보고 아이 더러워 막 도망가요. 그거 갖고 막 냄새도 맡아봐요. 얘가 지금 왜냐하면 변을 보면 그 우리 아가의 발육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 상태도 체크가 되고 전혀. 근데 식당을 하는 사람은 뭐 변기를 가서 봐야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가 아가의 노란색 변을 보는 기분으로 그걸 케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가서 식당의 위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화장실이거든요.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술집 같은 경우에는 술집은 많이들 이제 먹고 또 그 반납을 하잖아요. 막 지저분하잖아. 그럼 막 이게 뭐야 더러워서 막 그러는 사람은 식당 하면 안 돼요. 땡큐 정말 고마워. 왜?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든 제육백반 해가지고 6,000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소주 한 병 5,000원 받아요. 근데 제육볶음 6,000원짜리 만들려면 밥도 해야지 반찬도 뭐 하고 뭐 해갖고 식재료비가 거의 35% 한 이 정도 돼요. 그럼 한 2,000원 돈 되는 거예요. 소주는 한 병 1,000원에 가져다가 그냥 4,000원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꽁으로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이야,
계속 드세요. 저는 그냥 화장실만 그러면 되고. 근데 막 그냥 물고 도망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식당업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1차적으로 그 각오를 안 하면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외식조리학과에 온 여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뭐 산학협력 그래갖고 현장 실습 뭐 이런 거 나갈 때 있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다른 길을 어떻게 찾아볼까 그러고 기웃기웃거려요. 현장에서 요리를 안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 컬럼리스트가 되는 방법도 있고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국회의원 되면 안 되냐? 정치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음식 전문 대통령이다 봐라. 멋있잖아. 막 그래갖고 제가 막 엉뚱한 소리 삑삑삑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현장은 요리하는 그런 식당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무옥기라고 그래가지고 청담동에 있는 모던 한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시면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림이 아니에요. 음식을 저렇게 그림처럼 세팅을 한 거예요. 샐러드예요. 네. 박무현이라는 셰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자기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껏 내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영국에서의 생활이다. 영국에서 생활을 할 때 5시 30분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갖고 6시까지 걸어서 50분 걸리는데 걸어서 6시 출근 시작하고 가고 7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일 끝 되돌아오면 2시. 예. 그 다음에 2시 반에 잠자기 시작해서 5시 30분에 기상. 거의 3시간. 우리나라는 요즘 뭐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요리 같은 거를 배우고 싶으면 저는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그냥 선생님 옆에서 셰프님 옆에서 요리하는 잡일이라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스타지라고 그래가지고 스타지 하던 시절이에요. 인장 고생시킵니다. 짬만 나면 붙어가지고 눈이라도 좀 붙여야지 그러면서 지내요. 그렇고 저기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허드렛 일이에요. 양파 다듬기, 그 다음에 설거지하기, 아니면 나가서 그 음식 퇴식돼 갖고 들어온 것들 정리하는 거, 지저분한 일 그런 것만 다 시켜요. 근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본다라든가 요리하는 걸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험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저 친구가 일하는 게 좀 일머리도 좀 있고 인간성도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찔르면 너 우리 셰프가 면담 좀 하재. 그럼 면담하러 가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 고맙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받고 일하자. 그래서 채용을 해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 아닌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요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현장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 과정을 거쳐서 픽업이 되면 20대의 셰프라는 건 주방장이에요. 20대에 보통 셰프가 돼요. 이 정도로 힘든 이런 혼신의 노력을 해야만이 식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음식점을 망하는 이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이유. 준비를 안 하고요. 막연해요. 막연하게. 성공하는 생각만 하고 들었는데 적어도 3년은 준비를 해라. 뭐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을 갈래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12년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3년은 준비하는데 그중에 1년은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1년은 기술을 연마를 하고 1년은 시장조사 및 기획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최소한 3년 동안 1년은 현장에 반드시 들어가 봐라. 창업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일하다 오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나 없나. 백종원 씨 예를 들면 백종원 씨한테 가맹점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마을 식당 좀 저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점포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포도 어디서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종업원으로 다 꾸려갈 거고 이거 돈 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투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네 알겠습니다. 가서 식당을 구해오세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왔던 사람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20명만 오고 나머지 80명은 안 온대요. 왜? 이거 잘못하다가 죽겠구나.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이런 일들을 그때 깨우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7,500만 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더 썩겠다? 7,5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딱 가니까 이 가게가 내 가게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저거를 안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버세요라고 세상에 남겨놓은 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걸 잡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좀 한 달 동안 지켜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보름 만에 다른 사람이 채 갔다. 그러면 내 거 아니다. 인정해버리세요. 다른 데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고 물론 그거를 계약 딱 하잖아요. 하고 나면 다음날 더 좋은 물건들이 막 보여. 이게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아. 자, 가장 중요한 준비물.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창업도 전쟁터다 그러고 얘기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구닥다리 유물이에요. 지피지기 그거는 음식점 맛하고 똑같아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나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은 이제 좀 배가 나가서 부끄러워서 이 말씀드리기 되게 뭐한데 마라톤 풀코스도 한 7, 8번 뛰었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게 되면 한 5분 정도 뛰면 정말 신기하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와요. 제가 유지상이잖아요. 유지상인데 유자상인지 모르겠어요. 유진상인지 뭐가 하나 딱 튀어나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어요. 막 뛰면 너 계속 그렇게 뛰다가 보면 관절 나가. 관절 나가면 너 나중에 늙어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 그리고 너 요즘 운동 열심히 안 했잖아. 풀코스 절대로 완주 못해. 완주 못하는 너 지금 30km 가서 포기를 하나 5km에서 포기 하나 똑같잖아. 계속 그런 욕이 들어와요. 가다 보면 지하철역이 보여요. 야 그냥 여기서 접고 지하철 타고서 그냥 가. 그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나를 물리쳐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는 옆에 있는 사람, 옆집 가게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이겨먹어야 돼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나를 이기는 방법. 음식점을 하게 되면 내가 꼭 6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겠다. 하다못해 그거 하나라도 거래명세표랑 확인을 다 하겠다. 이게 들어오는지 마는지 어저께 2,500원에 들어오다가 오늘 3,000원에 들어왔는데 그 가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이제 일상화되면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2,500원짜리 3,000원이 들어오네? 일주일이나 흘러간 거예요. 그 집은 100% 망해요. 그건 자기가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걸 다음에 준비해야 돼? 내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 내 음식, 내 사업, 내 업장.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해야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세상사가 이렇게 좀 흔들려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잠깐 빠져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빠져나가 있다 다시 되돌아와야지 이거 갈팡질팡 하다 보면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네?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목표한 거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가끔 가다 어느 순간에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되돌아보는 뭔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업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음식 기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음식 쪽을 계속 했으니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국내 식당 하나만 꼽아주세요. 제가 1번으로 꼽는 집이 강릉에 있는 이 서지초가들이라는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창녕조씨 9대 종손 며느리가 대표로 계세요. 종손집에서 옛날에 우리 식당 같은 걸 잘 안 시켰어요. 근데 식당을 해요. 왜 식당을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커서 얘네들이 바깥에 이제 서울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여러 가지 뭐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애한테 내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일까로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우리 애들한테 먹이는 음식 똑같은 음식을 팔면 그 사람이 먹고 또 그 사람이 이게 음식이 좋아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어디선가 나의 마음과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그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집은 못밥이라고 모내기 철에 머슴들, 일꾼들한테 해주던 밥을 가지고 밥상을 차렸어요. 혹시 여러분 강릉에 가시면 테라로사만 가시지 마시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 그 지방에 가면 지방에 있는 식당들이 다 똑같아요. 서울이나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강릉 특유의 시골 특유의 맛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용인 레이크사이드 앞에 유프로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이 고깃집은 특이하게 사장님이 섬기는 리더십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손님이 가장 중요해요라고 물어보면 뭐 관공서에 계신 분이라든가 뭐 여러 어디 기업의 뭐 회장님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을 단순하게 종업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으로 보면 그 식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가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종업원들이 회식을 할 때 친구들하고 회식할 때 자기네 가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게는 대박난 집이에요. 그리고 모든 본질을 다 알아. 우리 음식은 이래서 싸고 괜찮아. 여기서 먹어야 돼. 거기 가지 마. 근데 사실 일하던데 안 가고 싶잖아요. 이 식당은 그래요. 종업원들이 여기 와서 먹어요. 그럼 사장님이 가다가 야 저기 고기 2인분 더 줘라. 그렇게 서비스하고 이런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공 창업의 어떤 노하우가 될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했다가 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 망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잘못하면 가정까지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서 3개월 동안 장사를 직접 해보세요.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풀어가요. 저희가 이제 위너셰프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자, 그걸 도와주자라는 건데 그럼 뭐 큰 재벌을 프랜차이즈 뭐 본부를 만들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번이 일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여보 나 일하러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식구 먹고 살 생활비, 기초생활비가 해결되는 공간. 그게 제가 얘기하는 위너 셰프의 목표예요. 거기서 더 어떻게 보니까 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한 달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거는 어떻게 재수 좋아서 로또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걸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자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안전이에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괜히 일하다 보면 이 주방이라는 데가 위험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칼도 있죠. 불도 있죠. 펄펄 끓는 기름도 있죠. 절대로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고객의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고객의 안전은 뭐예요? 그 식당 주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위생과 청결을 지켜서 절대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게 고객에 대한 안전이고 약속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섣불리 달려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위너셰프 같은 그런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여기 지금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확산이 돼 있어 갖고 여러분 중에서 식당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를 한번 두둥기세요. 두둥기면 여러분들이 큰 돈 안 들이고 망하더라도 종잣돈은 살아 있어요. 종잣돈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창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큰 꿈, 멀리 큰 꿈 그리고 계속 가세요. 가시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쉼터, 휴식처 같은 조그만 목표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병아리하고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계란을 톡톡톡 깨가지고 후라이팬에 얹으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남이 옆에서 뭘 해줄 거다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크고 원대한 꿈 멀리 그려놓고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목표를 수확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